레모네이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등장했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발명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레몬의 고향인 중국, 인도, 미얀마에서 온 것도 아니죠. 레모네이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2세기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요. 즉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걸로 믿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마다 레모네이드를 다르게 만들어요. 북미와 인도에서는 레모네이드를 레몬주스, 설탕, 그리고 물로 만들어요. 중동 국가에서는 부순 민트잎을 넣는다고 해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레모네이드는 라임과 레몬 향이 나는 탄산음료예요. 전통적인 레몬과 설탕으로 만든 레모네이드는 확실히 더운 여름날에 필요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음료가 실제로 갈증을 해소해준다는 걸 증명했어요. 음료의 신맛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색을 자극하고 상쾌함을 주죠. 또 미국에서는 8월 20일이 전국적인 레모네이드의 날이라고 하니 내년 달력에 미리 표시하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핑크 레모네이드는 유랑극단에서 생겼어요. 하필이면 어느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가 두 개 있어요. 헨리 E. 엘롯은 19세기 말 전국을 여행하는 극단에 합류하기 위해 가출을 했던 시카고 출신의 10대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엘롯은 관중들에게 전통 레모네이드를 팔다가 실수로 빨간 계피사탕 몇 개를 통에 떨어뜨렸어요. 레모네이드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 엄청났고 엘롯은 새로운 걸 만들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있는 대로 레모네이드를 계속 팔았어요. 그게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음료가 모두 팔렸죠.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러운 얘기예요. 피트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1857년 한 쇼에서 사람들에게 레모네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는 물을 찾기 위해 가장 가까운 텐트로 달려갔는데 거기엔 공연자가 빨간 타이츠를 방금 세탁한 욕조가 있었죠. 그런 이유로 욕조의 물은 분홍색이었어요. 피트는 더러운 물을 가져다가 딸기맛 레모네이드라고 소개하고 그걸로 계속 음료를 만들었어요. 그 레모네이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더러운 빨래의 뒷맛보다는 색감 때문이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현대의 핑크 레모네이드는 더러운 타이즈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나몬 사탕도요. 핑크 레모네이드는 이제 일반 레모네이드에 착색제를 첨가해서 만들어져요. 그 물질은 라스베리나 크랜베리 주스와 같은 천연 또는 인공 염료일 수 있어요. 분홍 레모네이드와 보통 레모네이드의 맛은 거의 비슷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홍색을 더 선호해요. 심리학자들은 그게 사실 분홍색이 주는 차분한 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요. 아무 색이 없는 기존 레모네이드에 비해서 말이죠. 하지만 분홍 레모네이드만이 실수로 발명된 음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포도는 포도보다 훨씬 늦게 발견되었어요. 포도지만 말린 것일 뿐인데도요. 고대 이집트의 누군가가 건포도가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맛보고 나서 그 맛에 반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건포도는 장식에도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행사에서 상품으로 주어졌어요. 샌드위치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두 개의 빵 사이에 아무거나 많이 넣은 거예요. 발명하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샌드위치는 1762년까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카드놀이를 하느라 바빠서 먹을 걸 가지러 가기 싫어했다고 해요. 하지만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는 도박 테이블에서 바로 손으로 먹을 수 있게 두 빵 사이에 스테이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게 샌드위치였을 거예요. 1835년 한 영국 영주가 인도에서 수년간 거주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가 영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약국 주인 몇 명에게 그 맛을 설명하곤 소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죠. 그들은 부탁받은 대로 재현했지만 맛은 없었어요. 그들은 만든 걸 그대로 놔두고 잊어버렸어요. 2년 후에 그 소스를 발견했을 땐 맛이 기가 막혔고 결국에는 소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우스터 소스가 생겨난 거예요. 감자칩에도 몇 가지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이거예요. 1853년 한 남자가 저녁 식사를 먹으러 뉴욕의 한 식당에 와서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감자는 충분히 바삭하지 않았고 요리사에게 불평하는 걸 서슴지 않았죠.
앙심을 품고 요리사는 감자를 가능한 한 얇게 썰어 바삭바삭하게 튀겼고 기꺼이 손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생각이었죠.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손님은 그걸 좋아했고 감자칩은 유명해졌어요. 아이스크림 콘은 어떨까요? 1904년 한 남자가 박람회에서 와플 같은 페이스트리를 팔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아이스크림 장수는 접시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이 와플을 굴려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팔아보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랑스럽지만 안타깝게도 아이스크림 콘을 처음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발명되어 특허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에도 와플과 아이스크림 장수들은 직접 아이스크림 콘을 발명했으니 공로를 인정해 줍시다. 얼음과자는 1905년 프랭크 애퍼슨이라는 11살 소년이 우연히 발명했어요. 추운 날 밤 그는 설탕이 든 소다가루를 물과 섞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밤새 밖에 있던 혼합물은 얼었습니다. 소년이 돌아와서 그걸 발견했을 때 혼합물을 저었던 나무 막대기를 핥아야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애퍼슨은 얼음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을 기리며 그걸 에피클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이름은 얼음 과자로 발전했어요. 치미창가는 튀긴 브리또로 이것 또한 우연히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실수로 브리또를 튀김기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발명가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먹어보고 놀랐어요. 만들어진 날짜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치미창가가 1950년대 이후로 있어 왔다고 주장해요. 어쨌든 서툴었던 보람이 있는 훌륭한 요리예요. 그나저나 구운 라비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 새로운 인기 있는 요리를 발명하고 싶다면 예상치 못한 걸 튀겨보세요. 음식의 역사를 만들지도 몰라요. 내슈빌 핫치킨은 1930년대에 한 남자가 늦게 집에 오면서 발명된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로 아내는 아주 화가 났었고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갖 향신료를 덮은 닭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교훈을 얻는 대신 남편은 그 요리를 좋아했어요. 나초의 역사는 1940년 한 무리의 여성들이 근무한 후에 피에드라스의 한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시작돼요. 나초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은 요리사들을 이미 퇴근시켜서 부엌에 있는 것들로 즉석에서 요리를 만들었죠. 그는 옥수수 또르띠아 칩을 튀기고 그 위에 할라피뇨와 치즈 조각을 얹고 그걸 모두 오븐에 넣었어요. 여자들은 나초의 특별 요리라고 부르며 이 요리를 좋아했고 더 달라고 요청했죠. 식당 메뉴에 그 요리가 추가됐어요. 후에 나초는 이사를 가서 나초스라고 불리는 자기만의 식당을 열었어요. 슬러피는 미국의 상징이지만 1950년대 후반에 발명되어 꽤 젊어요. 오마르 크네들릭은 캔자스시티의 데어리 퀸에서 일했어요. 한 번은 탄산음료 디스펜서가 고장이 났어요. 음료수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걸 냉동고에 넣었죠. 그게 슬러쉬로 변했고 그렇게 냉동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는 심지어 이름도 짓고 브랜드의 로고를 디자인했습니다. 몇 년 후 세븐일레븐이 그 음료의 판매권을 사들였고 인기를 얻었죠. 슬러피와 함께 디핀다트도 가장 최근에 발명된 음식 중 하나예요. 1988년 한 미생물학자가 소에게 먹이를 줄 더 쉬운 방법을 찾고 있어서 소의 먹이를 얼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하고는 다른 음식들도 얼릴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얼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